좌파는 서구를 증오하며 서구 문명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볼 때까지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구를 파괴하기 위한 그들의 많은 속임수 중 하나는 영국이 한때 지배했던 모든 나라에 배상금을 지급하자는 이런 허위 주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좋아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고도 말합니다. 영국은 또한 제 조상들의 나라인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영국이 가져온 병원, 철도, 모든 인프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 나라들에게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전혀 몰랐던 나라들에게 말이죠. 이 사람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데이비드 람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카리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과만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상을 원합니다. 저 사람들을 보세요. 박수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는 현직 장관입니다. 영국 국민들은 그에게 자신들을 대표할 수 있는 큰 특권을 주었습니다. 이게 그의 대답 방식입니다. 자, 영상을 봅시다. 저는 방금 영상을 보고 토론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카리브해 섬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시다시피 이들은 기본적으로 수조 파운드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300년 전에 플랜테이션을 소유하고 노예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가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영토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궁금합니다. 제 생각엔 그들에게 한 푼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300년 전 일이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신경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우리는 절대 한 푼도 줄 생각이 없다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입 다물라고 하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방송 시간을 주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사회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좌파 광신자들에게 침투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그들도 아닙니다. 토창민이나 옛 식민지 출신이 아닌 이런 논쟁을 만든 건 좌파입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아주 박식한 의견이죠. 이제 사회정책 분석가인 라키브 아이센 박사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키브. 안녕하세요, 케빈. 잘 지내시나요? 저는 괜찮아요. 물론 저도 압니다. 노예제는 끔찍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건 300년 전 일이잖아요. 이제 이 카리브해 국가들이 우리에게 수조 파운드의 보상을 요구하는 데 더해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아세요? 영국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네, 보상금을 지불하겠습니다. 하지만 직접 피해자들에게만요. 그러니 당신의 아주 먼 조상을 데려오세요. 증거를 가져오세요. 누가 언제 어디서 노예였는지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들에게 기꺼이 지불하겠습니다. 왜 당신들, 후손들이 그 돈을 받아야 합니까? 만약 제 증조부가 고통을 겪었다면 왜 제가 그 고통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까? 세세기 전에 있었던 이 불의에 대해 이제 와서 우리가 포기하라고 요구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영토도 포기해야 한다는 건가요? 이제 그만하라고 말할 때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는 앞을 보고 미래를 바라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영국도 대서양 횡단 노예무역에 참여했었습니다. 또한 놀라운 선구적인 기여도 했습니다. 막대한 경제적, 인적 대가를 치르면서 바로 그 노예 무역을 억제하기 위한 진지한 인도주의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 해군의 서아프리카 전대가 그랬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 노예 무역의 일부였던 훨씬 더 기동성이 뛰어나고 정교한 선박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예무역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영국이 상당한 재정적, 도덕적 희생을 치렀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친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미 오래전에 독립을 얻은 나라들이라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느 시점이 오면 이제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오랜 기간 동안 국가 주권과 국가 통제를 가져왔다는 점을 말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한 나라로서 겪고 있는 문제들,
그것이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문화적이든 간에 이제는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몇몇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통치의 질과 관련된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끊임없는 배상에 대한 논의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영국이 궁극적으로는 매우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키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시대의 평등과 파트너십의 정신으로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연방과 같은 기구를 활용해서 무역, 투자, 교육, 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더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배상 정의 논의는 이제 그만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이제 이 카리브해 국가들의 핵심 요구 사항입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고 며칠 전에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997년에 홍콩 사람들이 왜 울고 있었는지 아세요? 그들은 자유를 원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중국으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오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카리브해에는 아직도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5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여전히 영국에 의해 통치되고 있습니다. 앵귤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몬트세레,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입니다. 왜일까요? 이유 아시나요? 실제로 그들은 제발 떠나지 말아주세요. 떠나신다면 저희는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 부모님 세대는요. 그곳에는 아직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있잖아. 사실은 파키스탄을 미국에 맡기자. 파키스탄을 미국에 넘기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오늘날의 초강대국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던 시절을 동경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배상금을 줘라. 닥쳐라. 너희에게는 배상금 없다. 그리고 백인 남자를 자꾸 몰아붙이면 그는 다시 돌아와서 중세 수준의 야만성을 다시 가져올 거야. 알겠어. 나는 영국이 이 나라들의 요금을 매겨야 한다고 생각해. 그들이 누리는 이전바. 15개의 카리브해 국가들, 이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영토적 배상도 요구하기 위해 대표단을 런던에 보냈어. 그들은 착취적 식민주의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어. 그리고 주요 요구사항은 터크스 케이커스, 앵귤라, 몬트세렛,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버뮤다에 있는 영국의 영토를 넘겨주고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을 포함할 거야. 대답은 아니야. 그리고 이 모든 논쟁 자체가 알다시피 3세기 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 보상해달라는 거잖아. 나는 그게 유치하다고 생각해. 정말 유아적이야. 말도 안 돼. 우리는 그들에게 그냥 그만하라고 말해야 해.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 우리는 너희에게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으니까. 네가 아주 옳게 말했듯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 성숙한 대화를 나누자.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고 수조 파운드와 여러 영토의 반환을 요구하는 건 그냥 찔러보는 거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 생각에 한편으로는 그가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와 케이맨 제도를 언급했던 것 같아. 내가 알기로 그는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곳 사람들은 독립하거나 다른 나라에 합류하는 것보다 영국령으로 남는 것을 계속 선호해왔기 때문에 주로 영국령으로 남아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들이 얻고 있는 혜택을 봐. 안보. 영국이 방위를 책임지고 비상시에는 지원도 해줄 수 있어. 경제적 안정성도 있지. 영국 해외 영토라는 점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과 관광객들에게 안정적인 제도와 법치에 대한 신뢰를 줘. 영국 시민권도 있고 2002년 이후로 사람이 거주하는 영국 해외 영토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한 영국 시민권을 갖게 되었고 영국에서 살고 일할 수 있어. 재정 지원도 있지. 영국은 자연재해 이후에 지원을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 지원도 해. 예를 들어 영국은 몬트세렛을 지원하는데 상당한 금액을 썼어. 나는 이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 작은 섬의 이름을 잘못 말하고 있다면 미안해.
1995년에 시작된 화산 폭발 이후 정치적 선호도에 변화가 있었어. 많은 주민들은 자신들이 속한 영토에 강한 소속감을 느끼면서도 영국과의 헌정적 유대를 소중하게 생각해 독립을 추구할 기회가 있었지만 대체로 이에 대한 대중의 열의는 거의 없었어. 왜 그런지 궁금하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영국의 정당성과 영국과 연관되는 명성을 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배상도 원한다는 거지. 분명 그렇겠지. 나는 이 모든 영토의 시민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야. 분명히 그들은 자발적으로 영국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니까. 하지만 분명히 그들 안에도 영국의 워크 좌파에게 이용당하는 그들 내부의 워크 좌파가 있어서 이런 보상 요구를 밀어붙이고 있을 거야. 내 생각엔 여치나 먹으라 그래. 아니야. 아니, 우리는 단호하게 나가야 해. 맞아, 정말 그래. 그리고 배상 정의와 관련해서 언급된 금액들을 보면 솔직히 이런 요구들 중 일부는 결국 현대 영국을 파산시키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 같아. 그리고 내 생각에 영국 경제는 이미 무너질 지경이야. 내 생각에 더 일반적으로 보상에 대한 논의를 볼 때 우리는 정말로 노예제와 관련해서 전체 거래망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해. 그건 서아프리카의 매우 부유하고 강력한 왕국들이 관련되어 있었어. 난 이 남자가 좋아. 그는 라키브 에산 박사잖아. 그러니 무슬림인 게 분명해. 이제 봐봐. 그는 영국, 자신의 조국에 충성하는 사람처럼 보여. 영국은 그의 새로운 나라, 즉 그가 받아들인 나라야. 다호메의 왕들도 포함해서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진지하게 현대의 아니 아무도 그에게 추방을 요구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통합과 동화야. 있잖아. 난 사실 별로 신경도 안 썼어. 왜냐하면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친영국적이라는 게 느껴지거든. 맞아.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을 봤지. 잠깐만. 이 사람 무슬림이잖아. 그는 문화적으로 무슬림이야. 내가 이 영상을 본 바로는 그는 영국에 완전히 충성을 바치고 있어. 내가 보기엔 그는 반영국적이지 않을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대상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 정말로 복잡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역사는 결코 단순하지 않아. 내가 전에 말했듯이 영국은 노예무역에 참여했었어. 그리고 또한 그것을 폐지하기도 했지. 영국도 그것을 폐지했지. 그들은 실제로 그거를 폐지했어.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은 선도적인 자선가들이 노예제 폐지 운동을 이끌었지. 그리고 나는 거기에 막대한 재정적, 인적 비용이 있다고 생각해. 윌리엄 윌버포스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어. 그와 제임스 쿡 선장이 동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지. 그게 바로 호주에서 노예제가 전혀 시작되지 않은 이유야. 호주는 노예제의 역사가 없어. 그들은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지 않았어. 왜냐하면 영국은 노예제를 거부하는 문명으로 발전했기 때문이야. 영국이 그 점에서 감수했던 것이라면 나는 이 말을 자주 해. 만약 호주가 무슬림들에게 정복당했다면 원주민은 한 명도 남지 않았을 거야. 원주민 문화도 절대 남지 않았을 거고. 노예무역을 강하게 억제했지. 내가 전에 말했듯이 케빈,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여기서는 독립국가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미래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 교육 파트너십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환경 협력이 어떻게 더 커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나는 배상을 통한 정의라는 개념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몇몇 국가들은 너무 무례하게 들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들이 현재의 경제 상황에 불만이 있다면 자신들의 통치 체제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 어떤 나라도 시혜로 부유해진 적은 없어.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아프리카와 다른 제3세계 국가들에 얼마나 많은 원조가 가는지 알아? 그 나라들은 결국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해. 왜냐하면 빈곤을 완화하려면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거든. 그걸 어떻게 하냐고. 뭔가를 만들어내야지. 알겠어. 시스템에 가치를 더함으로써 말이야. 그게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법이야. 그게 파이를 키우는 방법이지. 그리고 그게 방법이야. 그들에게 10억이나 100억 달러를 주면 어떻게 될까? 이후엔 무슨 일이 생길까? 그 돈은 결국 다 쓸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안 돼.
수백만 달러 복권 당첨자들이 몇 년 후 파산하는 이유가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요. 배상금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아니야. 배상금은 없어.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해. 사실 우리가 배상 이야기를 꺼내야 할 유일한 때는 그걸 비웃을 때뿐이야.